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차트로만 보면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6거래일째인가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락, 그죠? 약간 폭락세를 좀 단기적으로 보인 것, 그리고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 월요일 빼고서 밤사이에서도 사실 하락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상당히 하락분을 만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 주분나 무슨 소리야 지금 미치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1월 2월 달 너무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워낙 거래 대금도 정체되어 있고 시장이 딱히 주도주라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월 FOMC가 어떤 FOMC의 기준 가이던스가 좀 나오면은 정말 쌍바닥을 짚고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야, 증시에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종목이나 추천해. 이런 말씀을 또 당연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밤사이 노드 스트림 2라고 이제 중단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전쟁의 승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시에서도 상당히 인플레이션과 큰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저는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밤사이 마감한 미국 증시 거의 세 가지 지수, 세 지수가 다 형편없습니다. 다 제목을 뽑아봤지만 결국 심리 위축, 인플레 우려 이거 어제 계속 얘기 드린 거고요. 천연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계속 이중고가 되겠죠. 그리고 증시의 역풍,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게 진짜 전쟁으로 터지면은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전쟁 완전 전면전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께는 그냥 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전쟁은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마 그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제레미 시걸이 또 나와서 우크라이나보다 역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게 훨씬 중요하다. 결국 연준의 그죠 FOMC의 3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이던스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역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도 같은 시각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코스피는요, 작년에 6월 말에 3,316포인트 6월 25일이네요.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 이때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 가까워 보이지만 이번에 쌍바닥을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사실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리고 옆에서 상당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여전히 팔았지만 기관이 들어왔고 개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 코스피보다 강세였고요. 장중에 좀 흐름은 안 좋았지만 종가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 개인이 주도하면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코스닥 그죠? 옆으로 행보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쌍바닥을 좀 찍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을 저는 더 기대하는데요. 올해 코스닥이 사실 어떠한 어떤 성장주, 중국의 심천 지수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런 것보다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도덕적 해이 그쵸? 기업들의 에코프로 비엠부터 해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을까?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 주식시장에 건전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의 행태가 앞으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이후에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건데요. 독일 총리가 러시아 조치 이후에 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2 인증 중에 아직 이거 개통된 거 아니에요. CNBC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홀트 중단하겠다. 그렇죠?
자, 이게 노드 스트림이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2가요. 1은 이미 개통되어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독일까지 쫙 한 번에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까지 연결되면은 독일은 정말 싼 가격에 가스를 그쵸? 대량으로 수입하는, 그래서 독일을 거점으로 해가지고요. 또 이 밑에 뭐 남유럽부터 해가지고 유럽, 서유럽 전역을 독일이 이 가스를 상당히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이거를 비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독일의 입장에서 사실 이 노드 스트림 2를 중단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했지만 러시아가 당연히 피해 보겠지만 이미 1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독일의 입장에서 아직 개통되지 않는 2를 중단하겠다는 거는 1까지 중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편을 그래도 들어준 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러시아의 보복으로 노드 스트림 1까지 만약에 미국이 압박을 해서 중단해라 했을 때 독일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궁금하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LNG죠. 에너지를 팔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에 걸맞는 오늘 약간의 테마성으로 조선주, 즉 LNG는 배로 날라야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주가 전 세계에 거의 상당히 상위권을 포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물동남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 병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H&M 이런 기업들이 사실 9년 동안의 적자를 또 한 번에 메우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조선주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 이런 기대감이 이 노드 스트림과 연관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분나 그런 조선주 사야 돼? 자, 조선주가 실적으로 보면 아니면 PER 뭐 이런 재무적인 정량 지표로 봤을 땐 쌀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전쟁이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글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나스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말에 그쵸? 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자, 이걸 쌍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하면은 정말 좀 어려운 국면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쌍바닥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노드 스트림 얘기한 거, 결국 미국이 지금 인플레 CPI가 지난달 7.5%나 나왔고요. 연준이 이걸 잡기 위해서 긴축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계속 호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위한 에너지 수출을 위한 참 판때기가 아닌가, 음모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이게 음모가 아닌 결국 보이지 않는 아가리 파이터, 그죠? 푸틴은 매일매일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수혜보는 국가는 또 미국입니다. 그쵸? 푸틴의 한마디 한마디에 기업의 이익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까요? 오히려 조선주가 만약에 진짜 노드스트림이 중단되고 원까지 중단된다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주에겐 매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지금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쵸? 가스 뭐 이런 것들 원재료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좀 변하는 기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기업들은 뭐 그쵸?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아니면 IT 반도체 이런 쪽 큰 사실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가리 파이터 전쟁이 저는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노드 스트림 중단의 의미가 독일 그리고 트럼프 때 비판했던 독일 이런 입장들이 나토와 또 연관돼 가지고 결국 에너지 전쟁, 이런 원자재 전쟁, 이런 러시아의 그런 독재를 막기 위한 미국의 포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목에서 그죠? 게임의 승자는 누구냐,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저는 쌀국 즉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좀 시장 정리와 함께 노드 스트림 2 얘기를 했는데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의 가격 하락이 인플레 이후에 또 나타났다면 이것은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이런 변동성 장에서 약세장에서 오히려 자산을 증실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텍과 코리아 서킷입니다. 둘 다 뭐죠? PCB. 어제 LG 이노텍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공시로 이것도 기판 업체를
그쵸?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돈이 되기니까 쌍두마차를 타고 LG누텍이 카메라 모듈 말고 기판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뭐 삼성전기 이런 쪽에서도 계속 아마 증설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우 위원이 상당히 리포터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신택이 신고가, 코리아 서킷은 그 신고가 부근에 다가서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은 결국 증시 하락과 연관없이 결국 내러티브 넘버스에서 넘버스, 즉 숫자, 그렇죠? 실적, 그리고 여기에 성장성,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결국 주가가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주된 요인, 즉 주식은 결국 기본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시장의 변동성, 특히 매크로 이슈에 흔들린다면은 이런 기업 분석에서는 바텀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도 시장이 반등해서 좀 숨통이 쉬었을 거라고 트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전히 어려운 장세는 변동성은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종목들 잘, 지금 포트폴리오가 잘 제대로 구비 안 되고, 그죠? 뭐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들고 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소재 2차전지 음극재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런 종목이 아니고 진짜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면 좀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약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약세장, 지수는 못 올라도요, 종목은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런 종목처럼 갈 롱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군남이었고요. 제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으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